루비들 안녕.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 잘 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더 이상 뭔가 미룰 만한 명분은 없습니다. 진짜 이제는 열심히 공부에 들어가셔야 될 시기입니다. 아직도 중간고사 준비 안 하는 친구 있나요? 거의 뭐 그거는 이제 준비를 안 하는 친구가 아니라 거의 흑우라고 봐야지. 그치? 아직 준비 안 하는 흑우 없지? 여러분 안 됩니다. 진짜로. 중간고사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요, 꼭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빠른 분들은요, 벌써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영상의 컨텐츠는요, 사실 이제 사연도 받았었는데, 시험 당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일 같은 경우는 뭐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뭐 이런 거를 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 시험 당일에 좀 도움되라고 이번 영상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시험 당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슈르륵 하고 이제 한번 돌려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죠. 여러분 시험 당일에 몇 시에 일어날 겁니까? 그냥 항상 학교 가는 그 시간 그대로 일어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일날 아침에 할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원래 일어나던 시간보다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날 막 너무 밤을 샌다든지 너무너무 늦게 자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전날에 내가 계속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고 막 밤을 새버리면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내가 공부했었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머릿속에서 정리할 시간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밤을 새는 것은 사실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잠을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야 그래도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개운한 컨디션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늦게 자면요. 아침에 내가 평소보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게 부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고려해서 적어도 수면 시간이 5시간, 아무리 못해도 4시간 반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좀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전날 공부하는 것보다 그 전날 솔직히 진도는 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까지 막 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일날 아침에 본 것이 가장 기억에 생생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전날까지는 조금 어수선하게 공부를 했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당일날 아침 시험 바로 직전에는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 내가 이번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나만의 요약 노트라든지 나만의 오답 노트라든지 내가 딱 그날 마지막으로 보고 갈 것, 그 자료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 시험날 당일날 아침에 한번 쭉 다 보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시험날 당일 아침에 본문 시험은 그러니까 본문 암기 있죠. 본문 암기 시험은 내가 한번 쫙 다 보고 그리고 본문에서 주요 구문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요 문법사항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많이 틀렸었던 문법의 유형들, 문제의 유형들 내가 틀렸었던 거 문제집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 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시험을 뭐 영어 시험 하나만 보고 수학 시험 하나만 보고 하는 날보다는 보통 주요 과목과 조금 덜 중요한 과목, 약간 마이너 과목이랑 이제 같이 시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3과목씩 시험을 볼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일찍 일어나셔야 내가 시험 보는 전 과목을 다 후루룩 훑어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안 먹고 그냥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침을 안 먹던 친구들도 시험날엔요. 간단하게 시리얼이라도 좀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침을 먹고 갔던 친구들은 당연히 아침 먹고 가야 되고요. 여러분 아침을 먹냐 안 먹냐라고 하는 것은요. 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평소에 아침을 먹지 않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날에는 내 뇌가 최상으로 돌아가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꼭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갑자기 너무 긴장해서 설사할 만한 아마 그 정도의 이제 뭐 과식은 하면 좀 곤란하겠죠. 어느 정도 배를 이제 내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딱 여러분
먹고 가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 선생님도 평소에 아침 먹지 않지만 시험 날에는 무조건 먹고 갑니다. 하다못해 누룽지 밥이라도 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험 때는요 뭔가를 먹고 뇌의 동력을 좀 채우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내가 학교에 갔다고 해서 옆 애한테 너 어제 공부했냐? 얼마나 공부했냐? 야, 나 망한 것 같아. 나 공부 안 해서. 이런 잡담은 막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점수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친구랑 얘기하면서 긴장 푸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친구랑 얘기하면서 내가 아침에 잘 정리하고 공부해놨던 거 까먹기만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시험 딱 그 장에 가시면요.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잖아. 그 시간 동안 내가 마지막으로 볼 자료들을 딱 꺼내셔서 특히 영어 시험이라면 영어 본문막이야. 그것들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문법상들 확인하시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시고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요.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죠.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푸는 걸 안 좋아하는 뭐 선생님들도 있어요. 너무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때 뭐 당황을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오히려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수능 시험도 아니고 학교 내신 시험인데 뭐 학교 내신 시험은 뭐 그 정도로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어려운 문제더라도 이 문제 풀이에 대한 워밍업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고 있는 것도 사실 뭐 실전 감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험 시작과 동시에 이제 막 열심히 풀기 시작하겠죠. 그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요. 내가 막 앞장을 막 풀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애가 막 갑자기 한 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 와, 쟤는 벌써 뒷장을 푸나? 하면서 내 페이스가 갑자기 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고 이러면 지금 완전 지금 죽음이거든요. 절대 페이스 말리시면 안 되고요. 얘는요. 앞에 있는 걸 다 풀고 뒤로 간 건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게 좀 어려우니까 뭐 뒤에 나는 시간이 좀 많을 때 서술형부터 풀어야겠다 하고서 서술형부터 풀려고 뒤로 넘기는 거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한 장 넘긴다고 해서 그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서, 문제를 푸는 순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서술형의 비중이 아주 높죠.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서술형부터 푸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서술형을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풀게 되면 서술형이 어렵다 보니까 서술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오히려 내가 앞에서 객관식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거 나중에 막 푼다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막 2개 골라야 되는데 하나만 고르고 가고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건 내가 탁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추자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안 되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아는 문제는 다 맞추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깔고 다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변별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고득점으로 가는데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부터 푸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거 내가 만약에 모르는 게 나왔잖아. 그러면요. 그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왜냐면 문법 문제는 보기를 딱 봤을 때 뭐 어색한 거 골라라 했을 때 눈에 보여야 돼. 어색한 게 바로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거의 모를 확률이 커요. 근데 그 모르는 걸 시험지를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시간은 가는데 네가 정답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전체적인 종합 점수를 높이는 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모르는 문제니 일단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답안지 표시는 하지 말고 별표만 해놓고 그 다음에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OMR 카드 답안지에 기록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시험종 칠 때까지 그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끝까지 보면서 그리고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OMR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OMR 카드를 뭐 선생님이 뭐 문제 풀면서 OMR을 바로 체크를 해야 되나요? 뭐 마지막에 다 체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예비 마킹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용 사인펜이 있으면 컴사가 있으면요. 이 사인펜 진짜 내가 검정색 펜이 있을 거고 위에 그
그 빨간색 예비 마킹할 수 있는 펜이 있잖아요. 원래 그 예비 마킹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 불가능한 학교가 있거든요. 우리 학교가 빨간색으로 예비 마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칠해야 하는 학교다라고 한다면요. 예비 마킹은요. 내가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비 마킹이 안 되고 무조건 검정색 사인펜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웬만하면요. 바로바로 체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문제가 아주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도 되지만요.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마킹할 시간은 10분 정도를 아예 남겨두셔야 돼요. 5분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를 남겨둔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를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1번부터 끝까지 다 문제 풀었지. 그러면 이제 10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제 OMR 기록을 시작을 하는데 1번부터 다시 한번 문제를 검토해서 보는 거예요. 진짜 1번의 정답이 5번이 확실해? 체크. 2번에 4번이 확실해? 체크. 3번이 확실해? 체크 하다가 16번이 헷갈려. 그러면요. 얘는요.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계속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일단 얘는 빈칸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 거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 종이 이제 마지막 종 그 시험 끝나는 종료 종이 올리기 바로 직전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종이 울리는 순간 그냥 바로 체크하고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종이 울렸는데도 계속 그거 잡고 있으면 바로 부정행위 되잖아요. 울리는 순간 바로 체크하고 끝!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방법은 약간 고수득이 좀 하는 거고 가끔씩 초보득이 선생님같이 마킹하다가 내가 16번 헷갈려가지고 여기 빈칸으로 냅두고 나중에 봐야지 하고서 17번부터 마킹해야 되는데 17번은 16번에다가 마킹해가지고 막 밀려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걱정이 된다면 그냥 가장 마지막에 5분만 남겨두고 그냥 짜라르르르 다 쓰시고 서술형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OMR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OMR은 이제 정리하자면요. 바로바로 마킹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마킹을 하는 게 그나마 낫다. 그리고 OMR 기록할 시간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게 남기지 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여유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시험은요. 솔직히 그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거든. 내가 내신 학교 시험인데 시간이 부족하면요. 그거는 그냥 네가 몰라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거지 실제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에요. 새로운 뭐 문제를 막 독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요것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과목이 두 과목 이상 시험을 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두 과목 이상 시험 볼 때는 내가 뭐 1교시 영어를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두 번째 시간이 뭐 사회야. 그러면요. 내가 이 영어에 대한 거를 막 갑자기 내가 뭐 좀 공부를 잘한다는 애랑 같이 시험지를 비교해가지고 가치점을 하고 이 시간으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도 내가 이거 틀렸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막 흔들리기 때문에 2교시까지 맞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친구랑 정답을 맞춰보는 행위는 웬만하면 지양하시고 어차피 시험 끝나고 나면 답 나오잖아. 그때 어차피 채점하면 되는 거고 괜히 불안해가지고 막 친구랑 답 확인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2교시 에 해당하는 과목의 공부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심리적 안정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서 스트레칭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갖고 가면 좋을 만한 음식은 초콜릿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다가 갑자기 막 당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시면 또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초콜릿 하나 정도는 이제 꺼내 두셔도 크게 뭐 학교 선생님의 뭐 제지를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제지를 하신다면 넣으시면 되는 것인데 초콜릿 같은 거 내가 한두 개 정도도 책상에 올려놓고 시험 보다가 너무 갑자기 당이 떨어진다. 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집중이 갑자기 떨어진다. 집중력이 갑자기 확 저하돼서 문제가 안 풀린다 하면요. 그때 이제 초콜릿 같은 거 딱 섭취하면요. 굉장히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딱 섭취하면요. 그때 당이 확 올라오면서 조금 컨디션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학교 시험의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의 영상들 잘 곱씹으면서 내가 시험 전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당일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정말 얼마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아직도 준비 안 하는 친구들 있다면요. 꼭 준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중간고사 때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누나쌤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질답 게시판도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질답 게시판에서 또 선생님이랑 같이 중간고사 준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조금만 더 달려보도록 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